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에서 하차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김어준 씨와 함께 편파성 논란을 일으켰던 신장식 변호사와 주진우 씨도 TBS 라디오에서 연말까지만 진행을 하고 하차하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뉴스공장 3주 더 진행합니다. 3주 더 하면 올해 말이 됩니다. 네.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그동안 20분기 연속 청취율 1위, 네. 1위 앞으로도 20년 하려고 했는데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12월 30일 마지막 밥상을 차립니다. 항의와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 TBS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은 작금의 인질극에서 인질을 먼저 살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남은 3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가 제작진한테 밝혔고 특정인이 특정 프로그램이 이렇게 밉다고 조직의 밥그릇을 이렇게 끊는다. 오세훈 시장은 언론 통합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 얘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사과나무를 계속 심을 거예요. 매일매일. 자, 신장식 변호사와 주진우 씨의 목소리까지 들으셨는데 일단 인질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언론 탄압이라는 표현도 주진우 씨는 썼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분들이 정파, 특정한 정파, 민주당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는 모든 국민들께서 거의 다 아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한테 주는 그 돈이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그 돈을 왜 시민들 세금으로 주느냐 이거죠. 아니 특정 정파를 위한 방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돈을 벌어서 그냥 하면 되는데 문제는 왜 그거에다가 우리 시민들 돈을 쓰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왜냐 시민들께서 돈을 주고 방송을 하라는 의미는 적어도 독립적으로 해라. 어떤 정파에도 개입하지 마라.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언론의 기능을 다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김어준 씨가 지금 1년에 받는 돈이 5억이 넘는다, 7억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 사실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때요. 김어준 씨를 위해서도 오세훈 시장을 당선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그냥 우리 당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닌 분들, 일반 서울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걸 김어준 씨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그때 당선됐을 때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사실은 다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당시 서울시 의회의 그런 구조 때문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이런 조례안이 이제 다 통과가 되고 예,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좀 늦었지만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발 진짜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시민을 괴롭히는 분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귀양 위원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를 거예요.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반드시 듣고 아니면 그것을 재생해서 듣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가짜 뉴스만 했겠습니까?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네.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정부 탄핵 시점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좀 해왔다라는 것들이 감정을 좀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이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 부분은 자칫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나 시청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을 나의 입맛과 안 맞는다라고 해서 자금줄을 옥죄고 결국은 문 닫게 만드는 이런 부분은 언론 민주주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한가라는 반문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큰 정치를 하고 결국 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그 안에는 이제 민주주의와 언론의 발전도 포함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 오점이 될 수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 활동을 못하게끔 사실 밥줄을 끊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어준 씨를 포함해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낸 진행자들이 물러나는 데는 지금 지적해 주신 TBS 예산 지원을 끊는 서울시의 지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어준 씨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수년간 존속해왔다 하는 비판을, 아주 강한 비판을 받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할 수도 있다. 막방이길 바라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어렵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TBS를 서울시 홍보방송으로 인식했어요. 실제 TBS가 그리고 방송이 독립되도록 구조가 꾸준히 만들어졌어요. 그 점은 오세훈 시장에 감사드리고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언론 탄압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근데 3분의 1을 지금 삭감했단 말입니다. 네, 100억 이상. 오세훈 시장님을 한번 초대 좀 하셔서 대화 좀 나눠보시죠. 저희는 인터뷰 요청을 네. 일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예, 바쁘셔가지고. 예. 그래요? 바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애로가 많으니까요. 뉴스공장 운동도 짧게 얘기해볼까요?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기획이 있다는 것 같죠?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입니까? 그리고 중앙일보는 이들의 퇴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소개해드립니다. 노골적인 방송 사유와 음모 장사꾼 김어준의 퇴장. 김어준이라는 저 이름이 음모 장사꾼의 대명사격으로 중앙일보는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2016년 9월 김어준 씨가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올해 11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8건의 법정 제재와 34건의 행정 지도를 받았습니다. TBS가 받은 모든 지적의 3분의 1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받은 겁니다. 공정성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비방 조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대선 기간에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지적도 33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가짜 뉴스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수준 낮은 정치인과 공무에서 이슈 몰이로 장사를 했을 뿐이다라고 평가했고 공영방송에서 더 이상 김어준 유의 음모 선동 비즈니스가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사필 규정이다. 합리적 지성의 성찰을 회복해야 할 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김일겸 의원은 지난해 김어준 씨 방송을 옹호하면서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치 편향성 교통 정보 제공해야 되지 왜 이런 편향적인 방송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판을 하던데요.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하는 열망,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몰려갔다. 그 프로그램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편향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악수를 해줬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더랍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손을 잡다. 미국 출장 목적이 특정인, 에리카 강이라고 하는 특정인을 만나러 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질문입니까?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석연찬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가 조사를 계속했는데 저희들이 며칠 고생해서 찾아낸 게 이 자료예요. 이 자료를 국회에서 흔들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그거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장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바쁜 와중에 미국까지 출장을 간 허겁지겁 간 이유가 바로 이 사건 아닌가. 자,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물론 저는 편향성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처리하는 방식은 좀 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례까지 바꿔서 예산 지원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어준 씨, 뭐 다른 분들도 주진우 씨나 그만두는 것 같은데 김어준 씨가 왜 그 뭐라고 출연료라고 할까요? 뭐 진행료를 많이 받느냐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김어준 씨 진행하는 뉴스공장 프로그램이 이 동시간대 청취율이 상당히 오랫동안 1등 뭐 2등을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TBS 입장에서는 당연히 효자 프로그램인 거죠. 만한 대우를 해줄 만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저 사설에도 나옵니다만은 뭐 이쪽에서 지적할 때는 뭐 그 뉴스공장이랄지 김어준 씨 프로가 편향성이 있다고 하면은 방통위 같은데 방심위에 이렇게 제소를 하거나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뭐 다른 프로그램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저는 맞지. 예산 지원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를 진행 자체를 하차를 시키게 되면은 이게 어찌됐든 방송 자유와 네. 언론 자유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살 수밖에 없고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했습니다만 네. 오세훈 시장도 이제 여당 출신 아닙니까?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이 그렇지 않아도 뭐 MBC랄지 언론 탄압한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가중되는 그런 뭐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만약 예를 들어서 정권이 또 바뀌었을 때 또 뭐 서울시를 다른 뭐 민주당이 될지 다른 야당이 했는데 그 정권 잡은 세력이 또다시 당시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렇게 또 폐지한다거나 또 강압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이걸 처리할 문제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다고 그러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걸 못했지요. 정확하게 따지면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 네. 손을 못 댔습니다. 왜 못 댔느냐? 저건 기본적으로 예산 문제는 서울시의회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로 서울시의회를 차지하면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금 결정한 일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서울 시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한테 무슨 뭐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또 이제 그 지금 중앙일보 사설에도 보면 뭐 몇 건의 법정 제재와 행정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 대부분의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방심위에서 문재인 정부 때 뭐 그 방심위 자체에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비호가 없다면 저는 김어준 씨가 저 방송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편파적인 방송을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거는 바로 권력의 비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때 처음 저걸 맡은 거 아닙니까? 맡아서 그 이후에 여러 편파성 있는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 웬만한 편파성은 그냥 넘어갔어요. 만약에 신통방통이 저렇게 편파적으로 했으면 아마 신통방통도 훨씬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훨씬 더 시청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공영방송이라는 일반적인 그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저거는 사라져야 될 방송인데 그동안 권력이 비호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청취율 이야기 등을 민주당에서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청취율 높이기 위해서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 뭐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해서 강용석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진행자로 앉히면 되겠습니까? 화제성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이면 공영방송답게 최소한의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데 방심위에서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어요. 34건의 행정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방심위원들이 활동하던 기간입니다. 만약 뭐 신통방통 예를 들어주셨지만 어떤 종편이나 보도 채널 공중파의 다른 시사 프로그램이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면 그 프로그램 폐지 진작에 되고도 남습니다. 이건 방송을 조금만 아는 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법정 제재 한 건만 받아도 프로그램이 폐지되느냐 마느냐 존폐의 기로에 서는 게 대다수 종편이나 이 보도 채널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무려 8건의 법정 제재와 34건의 행정 지도를 받았고 TBS라는 방송국이 받았던 제재 3분의 2가 이 프로그램 하나에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취율 이야기하기 전에 공영방송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을 민주당 인사들이 다수를 장악한 지난 정부 방심위에서마저도
이렇게 회초리와 철퇴를 많이 맞았다라는 것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인물이 후임 진행자로 오게 될지 그 부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어찌됐든 지금 김어준 씨 그리고 신장식 씨 그리고 주진우 씨는 TBS 방송에서 일단 이번 달까지만 진행하기로 하고 이제 하차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후임이 누가 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